투자만 하세요. 관리는 미라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파트너스 박미라 이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개인 투자 조합이 결성될 때 조금 챙겨봐야 되는 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맞아요. 벤처 투자 조합은 현재까지는 담당하고 계시지 않죠? 네, 그러니까 완전 벤린이. 그렇군요. 자체예요. 벤린이군요. 네. 신린이군요. 네. 생소해요. 이제 하셔야죠. 네. 네. 그럼 오늘은 개인 투자 조합에 이어서 벤처 투자 조합과 신기술 투자 조합을 결성할 때 좀 반드시 챙겨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벤처 투자 조합입니다. GP 자격 요건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네, 그런데 이 결성하는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네. 결성 주체에 따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처 투자 조합과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가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죠. 네. 최소 약정 총액은 20억 이상 만들어야 하고요. GP는 1% 출자하면 됩니다. 네. 개투는 3%죠. 네. 벤투는 1%입니다. 1%. LLCVC도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도 최소 약정 총액은 20억이고요. GP는 1% 이상 출자를 해야 하는데요. LLCVC가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 물론 벤처 투자 회사가 벤처 투자 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도 네. 전문 인력 요건이 필요한데요. 네. LLCVC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반드시 전문 인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전문 인력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네. VC에서 5년 이상 경력자 2인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1인과 네. 3년 이상 경력자 2인 아. 이렇게 3명 있어야 돼요. 네. 중요한 건 그 전문 인력 중에 1인이 네. 이건 유한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라 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그 회사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인력 중에 1인이 반드시 사원이어야 해요. 이런 전문 인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벤처 투자 출자 유한 회사로서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이어야 돼요. LLCVC인데 내가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려고 한다. 네. 그러면 반드시 고유계정의 재무제표를 열어서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됐죠? 또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창업기획. 맞습니다. 창업기획자도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죠. 네. 약정 총액은 10억, GP는 1% 이상 출자. 역시 창업기획자가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 때도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이어야 하고 네. 자본 잠식이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본 잠식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자본 네. 잠식. 자, 여러분, 자본 잠식이란 이 기업의 누적 적자가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실제 순자산, 그러니까 이 자본 총계가 회사의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말해요. 아. 그러니까 자본금이 모두 소진됐다면 네. 우리는 그것을 완전 자본 잠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 네. 자, 그럼 두 번째 의무 투자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투자 조합은 자본금 그리고 전체 벤처 투자 조합 약정 총액의 40%를 설립 후 7년 이내 혹은 벤처 기업의 신규로 발행되는 CB, BW, 세이프, CM에 네. 투자를 해야 돼요. 아, 네. 조합별로는 20% 이상을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해 7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네. 개별 의무 투자 비율은 없어집니다. 어쨌든 벤처 투자 회사는 자본금과 전체 벤처 투자 조합의 합해서 40%를 의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 챙기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모든 벤처 투자 조합의 40%를 의무 투자 비율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만약에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겠다. 네. 그럼 이 의무 투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챙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해외 기업에만 투자하거나 네. 구주에만 투자하는 개인 투자 조합은 만들 수가 없었죠. 맞아요. 결성 불가로. 맞습니다. 그럼 벤처 투자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벤처 투자 조합은 역시나 의무 투자 비율이 있어서 네. 그 의무 투자 비율 대상 외에만 해외 투자 조합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해외 기업에만 투자하는 벤처 투자 조합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똑같군요. 맞습니다. 구주만 하는 조합은 네. 세컨더리로 만드시면 돼요. 아. 세컨더리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상장 기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도 안 돼요. 의무 투자 비율을 지키고 나머지 금액으로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20% 제한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까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합원 알아볼게요. 똑같아요. 벤처 투자 조합도 49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벤처 투자 조합은 제외되는 조합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국가, 금융기관, 모태펀드 등등등. 네. 요거는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빠지는 LP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네. 개인 투자 조합은 GP를 포함해서 49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벤투도 동일한가요? 벤투는 LP,
그러니까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미만이어야 한다고 벤처투자촉진법에 나와 있어요. 아, 이건 또 다르네요. 네, 그래서 GP는 빼고 네. 나머지 조합원만 49인이면 됩니다. 벤처투자조합에는 신탁조합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투자조합은 신탁이 못 들어오죠. 그쵸. 근데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에는 신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탁 및 조합이 들어올 수 있고 네.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10% 룰이 있습니다. 네. 10% 미만인 경우는 1인으로 카운트. 네. 10%가 넘는 경우에는 신탁과 조합원의 모든 가입자 수를 카운트해서 49인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챙기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주소지와 계좌죠. 그렇죠. 개인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의 소재지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소지와 달라도 결성이 가능하잖아요. 네, 상관없는 그쵸? 경우도 있죠. 네. 은행 계좌 결성이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벤처투자조합은 아예 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벤처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GP의 주소지와 조합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지만 만들 수 있다. 이 점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탁. 벤처투자조합은 수탁이 필수예요. 아, 필수예요? 개인투자조합은 20억이 넘는 경우는 해야 하고 아닌 경우 미만인 경우는 안 해도 되죠. 네. 그런데 벤처투자조합은 반드시 수탁을 해야 됩니다. 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벤처투자조합으로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주주. 네. 여기서 주요 주주란 10%. 네. 네,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네. 혹은 계열회사. 그 다음에 주요 LP의 특수관계인. 여기서 주요 LP란 10% 이상을 말합니다. 아, 그렇죠. 주요 LP의 특수관계인 그리고 계열회사는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벤처투자조합이었고요. 그러면 신기술 투자조합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기술 투자조합은 얼마 이상 만들어야 된다. 네. 혹은 GP가 얼마 이상 출자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뭐 100만 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상관이 가능합니다. 없어요. 네. 1좌 이상만 출자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좌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출자하시면 됩니다. 그 약정 총액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헌데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신기술 투자조합은 신기술 사업자가 그 외의자와 함께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기사가 아니더라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챙겨야 될 것은 네. 신기사가 아닌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은 네. 관리보수, 성과보수에 대한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리보수를 신기사랑 50% 쉐어한다. 네. 관리보수가 1,000만 원이야. 네. 그러면 신기사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면제기 때문에 네. 1,000만 원을 다 받아가죠. 그런데 그 신기사가 아닌 곳은 네.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1,100만 원을 받아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가세를 붙이니 안 붙이니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그 외의자와 함께 신기술 투자조합을 만드는 경우는 관리보수랑 성과보수의 부가세 부분을 반드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챙겨야 될 거는 신기술 투자조합은 반드시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신기술 사업자의 범위가 무엇이냐. 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네. 플러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네. 중견기업도 가능하고요. 해외 투자도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어요. 해외 투자로요? 네, 굉장히 다양하죠. 네. 어쨌든 이렇게 넓은 범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네. 개인 투자조합은 벤처기업 인증서를 받고 벤처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네. 수 있는데 네. 여기도 뭐 다른 인증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신기술 사업자는 어디에 등록하지 않아요. 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신기술 사업자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투자하기 전에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챙겨보셔라. 왜냐면 증권거래세 이슈도 있어요. 신기술 투자조합이 신기술 사업자의 신주로 투자해야지만 증권거래세 면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네, 증권거래세 과세되죠. 네. 근데 나는 신기술 사업자인 줄 알고 투자를 했고 신기술 사업자의 신주인 줄 알고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기술 사업자가 아니야. 아니었어. 네. 그런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추징당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신기술 사업자가 맞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인데요. 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다만 카운트할 때 제외되는 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네. 그거는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조금 후에 우리가 이 제외되는 조합원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술 투자조합의 수탁은 법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조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대부분들은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오늘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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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잠시 연기했어. 연기 톤이었다. 다시 할게요. NZ.